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케어랩스요. 케어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950원에 40%. 11,950원에 80%요. 40%. 40%요. 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고. 일단 뭐 추가 매수 기회는 뭐 없어졌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지금 좋았었는데 좀 나빠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가 지금 최근에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적자 1년 따는 거는 사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적자 1년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적자에 막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연속 적자로 막 4년, 3년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흑자가 네네. 나다가 뭐 이번 분기에 뭐 적자가 좀 낮다든지 또는 뭐 1년 적자가 좀 낮다든지 이런 거는 환율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네네. 절감이 안 되겠죠. 그죠? 환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물가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원할 만큼 그러니까 뭐 만족할 만큼의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요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대 강세 뭐 이런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아마 하반기 제가 이야기했던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그 주도주 대열에 끼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신다면 6,000원 또는 5,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올라온다면 그때가 추가 매수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요. 만약에 안 빠진다면 여기서 버티다가 찍 올라오다가 아마 11,000원 또는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홀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손실을 좀 줄여서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튀어 올라왔을 예, 때 예. 저기서 매도하는 것을 보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청률 마음은 지금 팔면 어떨까라는 건데 지금은 뭐 올라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이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네네. 오늘 지가 움직인 거랑 내 마음이랑 뭔 상관입니까?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네, 나의 마음은 항상 평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가, 예.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겨서 마음도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네, 올라오니까 네. 아, 지금 팔아야 되나? 오늘 꼴이 달았는데 아까 팔걸?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변덕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주식은요. 내 마음을 외면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과 생각들을 그냥 무시하고 차단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식 수익이 안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케어랩스를 사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 지금 사야 돼. 어머 지금 사야 돼 하다가 샀단 말이에요.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상들이 전부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9,000원이든 10,000원까지든 안 올라오면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쓰겠다 생각하고 평상 생활 네네. 하세요, 그냥. 얘가 그러면 올라오든 될까요? 말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한 거를 문현진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왜 제약바이오가 네.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타임 8,700원 20%. 8,700원에 700원 20%. 20%요. 네, 일단은 얘도 상호가 변경이 됐네요. 그죠? 근데 왜 사셨죠,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고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실체가 뭘까요? 우크라이나에서 현대 에버다임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나요? 재건 좀 해달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네.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재건 좀 해달라고 어떤 특정 기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특히나 자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뭐 한다 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봤으면 이런 거에 안 속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게 왜 그 말이 안 되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재건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아직까지 그냥 싸우고 있는 도중인데 재건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언제 끝날 줄 알고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든 마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재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돈 뭐 줄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막 무기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재건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돈을 엄청나게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내거나 비싸게 받아내오고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도와주는 식으로 가서 재건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수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냥 택도 아닌 테마 준 거예요. 그냥 뜬 소문에 가까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재건주 뭐 재건이고 뭐고 그냥 앞으로 좋겠지 하고 이렇게 사신 건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돈은 무조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구나. 아, 너무 뜬구름 잡는 네.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우크라이나가 뭐 재건을 할 수 있다, 전쟁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 튀어오르다가 갑자기 뭐 동원령 내리고 뭐 전쟁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밑으로 띡 빠졌다가 아우 세계 뭐 정상들이 좀 우크라이나 좀 도와줘야 된다 하면 띡 올라갔다가 야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뭐 전쟁 자꾸 일어나고 오래 장기전 갈 것 같다면 에이씨 안 되겠다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는 시청자님인 거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놀아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아래쪽에 갖고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내 본전 왔다가 올라왔다가 내 본전 왔다가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데 8,700원에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내 본전 내려가면 손실 올라가면 내 본전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항상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은 제가 함부로 팔아라 사라라고 하기 좀 힘든 게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갑자기 급등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전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끝나가지고 재건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시작할지 언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건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튀어 올라와 주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도 안 좋고 그 기다리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는 그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우크라이나에 한번 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정상한테 물어보세요. 재건하실 겁니까? 재건을 현대 에버다인 거 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긴 할까요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주 빈약한 희망 하나 가지고 가져가 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 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거 밀리고 나면 반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은데 그 단기 반등 때 뭐 7,500원이든 8,000원까지 튀어오르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거는 진짜 피 말라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조이시티요. 조이시티고요. 네, 30%고요. 네. 8,500원에 샀어요. 오래됐어요. 8,500원에 3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네. 일단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을 때 저기 오랫동안 이렇게 우상향을 해가지고 있는 요 자리 그리고 전고점 언저리 고점 거의 근처에 와 있는 이런 종목 차트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네, 차트를 네.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 제가 화살표를 막 쭉쭉 그어놨죠. 네. 우상향을 쭉 해놓고 전고점 언저리 쭉 와 있는 이런 거 잡아가지고 물리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몇 년이고 그냥 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 자리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칭찬 일색이에요. 이런 기업 안 사면 돈 못 벌어요. 앞으로 더 갑니다. 간다 뿅 이러고 있어요. 막. 네. 계속 간대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갈 거고 이거 사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기업의 함정이요. 꺾이고 나면요. 다시 저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2021년, 2022년 때 이렇게 8,000원대 올라왔었거든요. 네. 이 8,000원대 올라오기 전 8,000원대는 2015년대예요. 네. 그러면 올라오기까지 6년 걸렸다는 거네요. 그 전 네. 8,000원대가 2011년, 12년인데 올라올 때까지 4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청자님 네. 지금부터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네. 적어도 그러면- 5, 6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저런 고점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하고 왜 고점부터 들어갑니까? 다 빠지고 저 바닥에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내 돈 하나도 안 잃고 저 저점에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괜히 현금을 미리 주식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주식이 반토막 나가지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하면은 기다려서 본전 찾는 거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을 내고 손절하기에 너무 손실도 크고 비중도 좀 크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게임 관련주는 네. 저는 앞으로 조금 유망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제 환율이라든지 전 세계가 뭐 분위기 자체가 게임주에 이렇게 시선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게임주 사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더군다나 게임주는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센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탄력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도 막 진짜 수백 프로 급등이 나오는 게 게임주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막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막 진짜로 80%까지 손실 나고 그렇게 되는 게 게임주예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려갔을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샀고 내려갈 때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건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얘가 지난 이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졌는가, 평균적으로 2,600원 또는 2,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네. 네, 그럼 저기까지 이번에도 빠지는 그렇게 것을 기다려봐야죠.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올까요? 그럼 모르죠. 미리 모르죠. 손질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했다가. 미리 손절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미리 손절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 잡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자꾸 때려 네. 맞추려고 그래요. 2,600원까지 내려갑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2,6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저기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오늘부터 네. 지금 2022년 9월 26일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부터 같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같이 어떻게 되는가 좀. 저도 네. 좀 보고 싶어요.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밑에서 바닥을 잡는지, 어쩌는지 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뭐 다 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 거고요. 추가 매수 한다면 오히려 이 2,000원까지 내려가야 매수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내려가면 매수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매수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건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행동을 이 매수가를 8,500원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낮아지려면은 이 3,000원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낮아지겠습니까? 저기 500원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많이 낮아지겠습니까? 2,500원에 매수. 500원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빠질수록 추가 매수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네.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다만 생각하지 추가 매수 효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일어난 일을 이제 뭐 일어난 일이고,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진 네. 일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저는 2,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2,000원까지 네.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 3,000원대에서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거나 네. 버티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